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주식회사 AM폴리 대표 노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항공대에서 스핀오프한 실험실 창업 기업이고요. 저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 나노셀룰로즈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노셀룰로즈는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 크기를 가지는 셀룰로즈, 즉 나노 크기의 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노셀룰로즈를 만들게 되면 기존의 셀룰로즈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물질의 좋은 특성뿐만이 아니라 나노 물질이 가지는 높은 기계적 강도, 투명성, 차단성, 내열성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들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오 소재가 사용하기 어려웠던 분야까지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스타트업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이 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기존에는 버려지던 왕겨와 커피박 등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AM폴리의 노상철 대표와 오늘 톡톡통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 그 유명한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 100대 기업에 들었다고? 야, 이거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인지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 좋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9개밖에 안 뽑혔어요. 작년에는 15개 기업이 뽑혔는데 예. 많이 줄었죠. 이제 그 가운데 또 우리 기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도대체 포브스에서 뽑았다는 그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 유래의 첨단 신소재, 나노셀룰로즈를 상용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나노셀룰로스 일단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나노셀룰로스는 또 뭔가요? 일단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아마 과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노라는 단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 셀룰로즈라는 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셀룰로즈는 한국말로 그냥 섬유소, 섬유질, 그러니까 섬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크기를 가지는 섬유, 섬유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셀룰로즈는 식물의 주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셀룰로즈 가지고 종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그러니까 셀룰로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셀룰로즈라는 물질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섬유질인데 일종의 네. 이게 나노 단위로 엄청 잘게 작아진. 네, 맞습니다. 그 대충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면 되나요? 1m를 예. 10의 9승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더 어렵네요. 1m를 10의 9승으로 네, 나눴다. 공 9개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고 좀 더 특별한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 입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한 네, 맞습니다. 그런 물질인가 보네요. 네. 이게 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산업 자체가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플라스틱이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것들은 모두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는 또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이걸 한번 되새기고 이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실은 100년도 안 됐잖아요.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플라스틱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불려졌는 줄 아세요? 꿈의 물질이었나? 기적의 소재. 기적의 소재. 네. 그 일회용품을 통해서 가정주부의 생활을 되게 자유롭게 만들고 또 굉장히 모든 산업에 다 손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소재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말로 불리는데 뭐라고 불리냐면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그렇게 좋고 널리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하늘에서 땅,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유는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된 지구 환경 속에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면서 결국은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 인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점점 있을 곳을 잃어가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뭐까지 나오냐면 오염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까지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또 플라스틱이 인체에도 굉장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플라스틱이 유해한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는 걸 만들 때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첨가제 중에 환경 호르몬 네, 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그냥 다 제거되면 상관이 없는데 무단으로 폐기가 되면 그게 이제 바다로 가요. 바다에서 이제 계속 잘게 부서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먹게 되고 결국 그 해양 생물들을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축적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재활용 분리 배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플라스틱 매일매일 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내놓고 재활용 잘 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이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OECD에서 2019년도 그 기준으로 이제 뭘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플라스틱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에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보니까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60년까지 가게 되면 17%까지는 올라요. 많이 올랐네, 2배나 올랐네 하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OECD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재활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투명 펫병을 따로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걸 재활용한다고. 근데 그 투명 펫병 재활용한 거를 다시 펫병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많이 안 되나요? 0.4%밖에 되지 않아요. 4%도 아니고 0.4%.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제 투명한 펫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정책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비되거나 그런 기업들 인증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증기업들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실은 재활용하는 게 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죠. 또 하나는 같은 그레이드의 제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돼서 들어가니까 더 여러 번 자원 재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고 적용이 되면 이런 재활용 비율이 좀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딱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아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체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왜 지금까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이제 어느 정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이 저렴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규제가 없으면 좀 더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소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만들어져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두 번째는 여전히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제 강하거나 투명하거나 아니면 뭐 가볍거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그 나노셀룰로즈라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소재를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네, 연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사실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죠. 나노셀룰로즈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좋은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생분해가 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바이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나노셀룰로즈로 만든 뭐 포장재라든지 복합 소재들은 원하는 조건에서 빠르게 생분해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대체할 수 있느냐, 일부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만약 플라스틱을 1톤 사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나노셀룰로즈라는 물질을 넣어서 강도를 20% 높일 수 있으면 플라스틱을 20% 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대일 때는 그 20%가 200kg가 되겠지만, 10대가 되고 100대가 되고 10,000대가 되고 100만 대가 되면 그 저감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100% 대체할 수 있는 산업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 양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적 파급 효과, 또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게 분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개발하고 계시는 나노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완전 분해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셀룰로즈가 나무의, 그러니까 식물의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식물은 썩잖아요. 네네. 그러나 당연히 그 원료인 셀룰로즈도 이제 잘 썩죠.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제 생분해 시험이라는 걸 해요. 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생분해 포장재입니다, 생분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셀룰로즈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동안에 90%가 분해되면 이거는 생분해 물질입니다 라고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나노셀룰로즈가 셀룰로즈잖아요. 네네. 즉 기본이 되는, 비교가 되는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상에서 100% 다 생분해가 됩니다. 나노셀룰로즈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진 섬유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왠지 되게 약할 것 같은데, 보통 왜 생분해되는 비닐봉투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약해서 2장씩 쓰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네. 왠지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좀 강도가 있게 만들 수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나노 기술이에요. 물론 셀룰로즈, 나무도 되게 단단하잖아요. 네. 나무의 60% 이상이 셀룰로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셀룰로즈라는 녀석도 되게 단단한 부분하고 부드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잘게 쪼개지게 되면 얘네들이 나노 물질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헌에 따르면 강철보다 5배 강하고, 와. 그러면서도 5배 가볍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만약 적용을 한다고 하면 더 강한데도 가벼우니까 연비를 저감할 수 있죠. 연비를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전기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 자동차가 무겁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 자동차를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전비를 개선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내외장재에 많은 플라스틱이나
그런 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의료용 소재나 2차 전지 소재까지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셀룰로즈가 실은 대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죠. 2차 전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전지랑 이 나노 그 섬유질하고는 전혀 그냥 제 머리에서는 매치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우리가 말하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고체 전해질이라고 해서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뭐 다양한 고분자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한 2차 전지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노셀룰로즈가 2차 전지에 쓰일 때는 이제 분리막, 기존에는 이 분리막을 어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면 이제 이거를 저희 같은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서 좀 더 강하면서도 특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 뭐 리튬이온 전기차면 막 화재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막이 이제 2차 전지가 망가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나노셀룰로즈는 좀 더 강하고 또 열에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물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노셀룰로즈로 대체했을 때는 좀 더 안전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화학적으로 좀 약하거나 기계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이런 나노셀룰로즈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좀 더 강하고 안전한 그러면서도 화학적으로도 좀 더 내성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존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획기적인 소재인데 네. 그거 외에도 나노셀룰로즈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셀룰로즈를 그냥 사용하지 왜 나노셀룰로즈로 만들까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셀룰로즈는 자연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노물질은 기계적 물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해요. 굉장히 강철보다 강하고 되게 가벼워요. 그러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산소를 또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소재잖아요. 생분해가 돼요. 그리고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지열 드레싱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화장품용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이런 바이오 소재의 특성과 나노 물질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대체로도 사용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식품이나 의료용 소재 다양하게 더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또 독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뭐 의료용 그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인공장기에 대한 관심들도 요즘 관심들이 높아서 인공장기 만드는데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셀룰로즈는 실은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먹는 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 섬유 왠지 플라스틱인 것 같아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천연 고분자 물질이라고 우리 콜라겐처럼 뭐 아니면 섬유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섬유질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셀룰로즈이기 때문에 나노셀룰로즈도 먹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식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 또 이런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장기 아니면 요즘 대체육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실은 대체육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성 고기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나노셀룰로즈를 이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지지체,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실제 배양육이 좀 더 실제 고기처럼 좀 더 식감을 살릴 수도 있고 좀 더 3차원적으로 고기가 더 잘 만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짜 고기처럼 보이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노셀룰로즈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좀 샘플을 들고 왔는데요. 네. 실은 저희 경쟁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나 경쟁 기업들은 이 나노셀룰로즈라는 식물질을 나무로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만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도
우리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종이를 아끼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버려지는 폐자원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이게 딱 보시면 이게 바로 왕겨입니다. 네, 우리가 벽 껍질. 맞아요. 예. 이 벽 껍질 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셀룰로즈가 많거든요. 이런 셀룰로즈를 저희가 추출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노 셀룰로즈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투명하죠. 여기서 이게 가능한 네,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의 기술인데, 근데 이게 되게 찰랑찰랑하면서 약간 젤리처럼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로 99%가 물이고 나노셀룰로즈가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나노셀룰로즈는 서로 간에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얘 자체를 다시 건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면 투명한 필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름 만들 때 이 자체를 이제 펼쳐서 말리거나 예. 아니면 다양한 물질로 혼합해서 투명한 필름을 만들기도 해요. 와, 이 나노셀룰로스라는 것이 플라스틱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수도 있고, 인체에 무해하니까 바를 수도 있고, 인공장기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이거는 기적의 물질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셀룰로스는 이제 저희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식품 포장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기체 차단성이나 그런 산소 투과율이 높아서 이제 식품 보존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셀룰로스가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샴푸로 들어갔을 때는 탈모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얘네들을 이제 뭐 페인트나 뭐 첨가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강도가 좋아서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보존제나 뭐 그런 강화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이 좋아 플라스틱 대체 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분해 능력이 좋아 자연 친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봤지만 그냥 젤리 같아요, 정말. 네. 투명한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건 정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의 어떤 특수 부품을 만드는 데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데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은 이 자동차 쪽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동경 모터쇼에서 예. 나노셀룰로즈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전시를 했어요. 일반 자동차랑 비슷한가요? 뭐 스포츠카처럼 만들었어요. 굉장히 와. 멋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외 장재라고 하죠. 본넷에서부터 이제 바깥 부분뿐만 네. 아니라 안에도 이 나노셀룰로즈를 1%에서 뭐 100%까지 적용해서 와.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기존의 플라스틱과 나노셀룰로즈를 혼합해 가지고 강도를 높여 가지고 사용량을 줄이고 경량성을 확보한 거죠.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플라스틱이 만약 100kg가 필요하다. 근데 강도를 10% 높여서 90kg만 가지고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가벼워진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연비가 저감되고. 그래서 일본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인공위성, 항공기까지도 적용하려고 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럼 나노셀룰로스 분야에서는 지금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인가요? 일본이 사업화에는 상용화에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나노셀룰로즈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략 소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소재를 해외에 반출하지도 않고요,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아요. 이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부스에 가가지고 이 브로셔라고 하거든요. 소개 자료를 딱 했더니 막 뛰어오더니 그걸 뺏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만큼 특히 한국 쪽에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오픈하지 않게끔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소재 자체를 이제는 소재를 오픈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제품 안에 적용해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굳이 나노셀룰로즈라는 소재 자체를 상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저귀, 네. 뭐 생리대, 신발, 뭐 스피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소재에 이미 나노셀룰로즈를 적용해서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와, 일본이 상용화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화에서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건 아니라는 뜻 같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은 소재 자체의 사양과 품질에 있어서는 저희 나노셀룰로즈가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이제 나노셀룰로즈에 대해 소개하면서 나노셀룰로즈 리딩 마켓 플레이어라고 10개의 기업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아마 일본이 3, 4개인데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 저희 AM폴리가 와. 이제 마켓을 리딩할 수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된 걸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대 기업 안에는 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브스만 해도 지금 약간 놀랐는데 블룸버그에서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많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거는 결국은 소재라는 게 랩 안에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산이 돼서 그렇죠. 제품에 적용돼서 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이제 완제품에 많이 적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 스스로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나노셀룰로즈도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주력 소재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품화에 적용하고 산업화에 좀 더 가까운 곳이 저희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본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소재에서 부품이 최종 완제품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 주도로도 이루어져 있고 각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지면 그게 최종 제품화까지 가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간 소재는 소재, 제품은 제품, 부품은 부품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소재가 부품이 돼야 되고 부품이 완제품이 되는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화가 될 수 있는데 각각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어떤 다른 소재 기업은 소재 기업인데도 제품화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장품 소재를 만들려면 화장품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용 소재를 만들려면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 제품화까지 가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좀 더 정부 주도적으로 전략 소재를 제품화까지 가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또 좀 각 기업들이 열려져 있는 보통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이제 만 6년 지나서 7년 차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그 전에는 원래 뭐 하셨어요? 실은 저는 이제 학교하고 연구소에 있었어요. 이제 포항공대에서 이제 연구교수로도 있었고, 네.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의 핵심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연구자로 계속 계시다가 네. 창업을.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창업을 한 계기는 딱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조직을 만들려고 그 늦은 나이에 기존에 있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막연하게도 들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서 리더가,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있으면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서 내가 한번 좋은 리더가 돼서 좋은 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무언가
임팩트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이 창업한 이제 우리 교수님과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은 제품화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네. 수많은 특허가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제품화돼서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문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과 기술, 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우리 합쳐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딱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 환경 문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런 답변들을 보통들은 예상을 할 것 같은데 네. 좋은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대표님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인성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좀 믿지 않았습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조직에서 인성을 본다고? 에이, 저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실은 인성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짧은 길면 1시간 30분 동안에 그 사람의 그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태도와 마인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의 이제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인격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잘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 이전에 그분의 성품이나 가치관, 태도들을 좀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좀 더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너무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포브스에서도 뭐 아시아 100대 기업으로 뽑아줬고 블룸버그에서도 뭐 마켓 리딩 플레이어로 10개 중에 하나로도 뽑히셨고 앞으로 더 큰 목표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되게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달려온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재 기업이 보여야 될 성과는 이제 우리의 소재가 적용돼서 이제 시장에 저기 나노셀룰로즈 사용했네. 나노셀룰 자동차네. 내가 먹는 거에 나노셀룰로즈가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산업에 사용되면서 플라스틱도 줄이고 유해 물질도 줄이고 기후 변화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결국 만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최종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골칫거리이고 고민거리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정말 어깨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AM폴리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 드릴 거고요. 네. 지금도 뭐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지만 진정한 글로벌 1등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플라스틱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날 빨리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십시오. 엄청나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